16년 만에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폭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당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된 국정 철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단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사선의 서울 노원을 우원식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이제 단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는데요. 행정수도 네, 네. 완성추진단장. 이 중책을 맡으셨는데 완성추진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져서 국가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한 일인데,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일을 이제 반만 되어 있는 걸 완성하고, 네. 또 그 빈자리,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그 빈자리에 서울을 글로벌 경제 수도로 만들어가는 이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 지지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그리고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한 접촉, 또 설득 작업, 그래서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진단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몇 분으로 이루어졌죠? 총 17분으로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이 일을 정부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하시던 그 전문가들을 모셨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성이고요. 지역 안배를 고려했고 또 소속 상임위를 고려해서 모셨는데, 이 지역 안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도에 5분, 그리고 서울에 5분, 그리고 각 그 광역자치단체에 영남, 호남 1분씩, 강원, 제주, 인천, 경기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부단장에는 그 대전의 중진 의원인 박범계 의원이 맡으셨고, 간사는 서울 강동구의 이해식 의원이 맡았습니다. 네. 뭐 지금 서울 노원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이제 서울 사선 의원이신데 뭐 네. 수도 이전을 이 단장을 맡으시니까 뭐 지역구 의원들 네. 무슨 얘기 없었습니까? 네, 뭐 잘했다 그런 분도 있고, 네. 저 수도 이전하는데 서울 분이 만든 게 또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 첫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첫 회의에서는 우선 이제 첫째는 행정수도 이전이 꼭 필요하냐 이런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서울을 글로벌 경제 수도로 만드는 이 비전을 만드는 일, 이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 일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이었고, 네. 정말 할 수 있을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냐 이런 판단을 해봤는데, 네. 과거 16년 전과 비교하면 이 사실상 세종이 행정수도 기능을 상당 부분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서울과 이렇게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분할되어 있어서 비효율이 굉장히 큰데, 그 비효율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을 이제 극복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균형 발전 효과가 이게 상당히 그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 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적 여론,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서 저희가 국민들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 순회 간담회, 토론회, 현장 방문 이런 걸 열심히 하자, 이런 네. 논의가 있었고요. 네. 네. 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 국민투표 개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진단은 이런 방법들을 미리 결론 내지 말고 오늘 어제 이제 1차 회의의 공식 발표처럼 국민 네. 여론을 잘 살피고 또 야당도 설득해 가면서 야당과 협의 합의를 통해서 국회 특위를 만들고 함께 연말까지 이 처리 방식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상당수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부동산 폭등이 나니까 갑자기 국면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 안을 낸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비판하는 시각이 꽤 많거든요. 네, 뭐 그런 지적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16년 동안 그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저희들의 철학이 담긴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77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네. 이 서울 그 연두시
순시 때 이 수도권의 과밀 이런 문제를 걱정하고 또 휴전선하고 너무 가깝고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도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건 여야의 문제라거나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해 왔죠. 그리고 이미 그 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해서 균형발전 일을 시작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뭐 국면 전환용으로 나왔다고 보는 거는 네. 사실상 저희는 뭐 동의하기 좀 어렵죠. 네. 근데 앞에 화면에도 잠깐 비쳤는데 미래통합당의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다가 봉창, 부끄러움을 알아야. 뭐 그래서 사실 여야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더 큰 게 네. 국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 뭐 야당을 설득할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근데 그 야당 안에서 이게 네. 주호영 의원이 봉창 뭐 봉창 두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김병준 미래통합당의 세종시당 위원장도 이거 아주 좋은 음. 기회다. 네. 정진석 의원도 그런 말씀하시고 또 네. 전 서울시장의 또 오세훈 전 의원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네. 이제 정진석 의원은 그 행정 수도는 세종, 경제 수도는 서울 이런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한 화답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유한국당의 구성원 중에 많은 부분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어느 당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의도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이 수도권의 과도한 과밀과 이 지역 소멸까지 이어지는 9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소멸까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사회는 한 발도 진전할 수 없다. 네.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앞에 그 행정 중심 수도,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세종시가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전국의 공공기관들을 이전을 했고 전국의 혁신 도시를 세웠는데 나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서울의 집중도, 수도권의 집중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서울 부동산 값이 고공행진인데 그럼 그동안의 국토균형 발전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아요. 네,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완성해야 됩니다. 이 세종시 건설 후에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효율에 대한 반성도 하고 지금 이제 그 평가가 대충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여야가 합의하고 그런 처방을 만들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행정수도는 지금까지 미완의 상태 아닙니까? 네. 청와대, 국회, 사법부 뭐 이런 것 지금 어정쩡한 동거 상태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차관, 또 카톡 과장 뭐 이렇게 해서 이 서울과 세종 사이의 행정 비용도 굉장히 많은 낭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논의를 하지 이렇게 찬반으로 흩어져서 이야기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완성해서 이런 비효율과 또 지나친 한쪽으로의 집중과 이런 것들을 해결함으로 해서 우리 후대에게 이제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야당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함께 가십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세종시가 수도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가 다 내려가야만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 내려가고 나서 또 다른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도 지금 동시에 추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청와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것이 균형 발전의 신호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정주 여건이나 주변 지역 그리고 상생 발전들에 대해서도 아주 활발하게 대안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네. 지금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중에는 뭐 너무나 분산이 많이 돼서 균형 발전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짜여져 나가겠죠. 근데 아직은 저희가 그것을 보고받았거나 아니면 그걸 논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서울의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 로드맵을 짜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향후에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모두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행정 수도를 만들 것인가, 개헌을 네. 할 것인가, 법을 만들어서 다시 헌재 위원 판단을 받아볼 것인가, 국민 투표를 받을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음. 지난번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개헌을 해서 수도 규정을 헌법에다 넣는 것이고요. 지금은 또 헌법에 없죠, 네, 수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네, 수도라는 말이 없어서 네. 그때 이제 어, 헌재에서 판결할 때 우리나라의 관습이 서울이 수도다. 그거는 조선 때 경국대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고 이런 판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관습만 바뀌면 된다는 건데 네. 그 관습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수도 규정을 헌법에다 넣자 이런 건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 지난 2018년에 우리가 개헌을 한번 논의를 했는데 개헌을 하다 보니까 하도 오래간만에 네. 87년 개헌하고 34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변화된 사회의 변화를 다 헌법에다 넣어야 된다. 권력 네. 구조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난점이 있고 국민투표도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을 하면 그것도 아주 깔끔한 방법이죠. 네. 그런데 이제 국민투표하는 과정에 이 국민적 논란이 어떻게 될 건지 하여튼 그것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네. 특별법을 만들게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면 우리가 이제 관습과 이런 등등의 또 그리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네. 앞에서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세종시가 이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뀐 것까지 감안하면 여야가 합의하면 특별법으로 만들고 그럼 다시 그 헌재로 가면 헌재에서 이번 판결은 좀 달라지지 않겠냐 사정 변경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가지고 세 가지 중에 선택해 나갈 텐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 방법을 확고하게 택하기보다는 네. 이것 역시 여야가 함께 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동의를 하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고 그 특위에서 논의를 신중하게 해서 이번 연말까지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감사합니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 단장을 맡고 계신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